아유, 밥이 코로 넘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랐네. 엄마가 잘했는지 모르겠어. 상견례가 이렇게 긴장되는 자리인 줄 몰랐네. 엄마 잘했어. 그리고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실수 좀 하는 거 어때? 그렇게 실수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너무 떨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네. 말 잘하던데 뭘. 그래도 상견례 끝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긴 하네. 근데 그게 좀 걸리긴 하네. 뭐가? 사돈이 신혼집 해주겠다는 거 말이야. 요새 워낙 집값이 비싸긴 하니까 남자 집이랑 여자 집이랑 같이 부담하잖아. 그래서 엄마 따로 모아둔 돈도 있는데 한사코 괜찮다 하시니까 너무 기여 안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 나도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대신 혼수 준비하라 하시잖아. 암만 그래도 혼수 다 사봤자 집값보단 한참 덜 나올 텐데 그래도 좀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니들도 회사 근처에서 신혼집 마련하려면 전세로 구한다 쳐도 3억 이상은 할 텐데 너무 부담되잖아. 사돈은 또 작은 애들도 있고. 나도 신경 쓰이긴 한데 뭐 오빠 말 들어보니까 그 정도 여유는 된다고 하시더라고. 장남이라 해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의견 존중해 드리자. 대신 혼수 좋은 걸로 해가면 되지. 안 그래? 그래 알았어. 해주신다는데 말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긴 하지. 그 대신 우리 딸 최고급 혼수로 해가. 고마워 엄마. 이제 신혼집 고르고 혼수 채우고 그런다 생각하니까 시원섭섭하네. 엄마랑 떨어져 사는 것도 너무 서운하고. 언제는 빨리 결혼하고 싶대더니. 엄마는 우리 딸 결혼하는 거 너무 행복해.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거잖아? 언젠 의지 안 했나? 나 늘 엄마한테 의지하며 살았잖아. 엄마가 제발 철 좀 들라고 잔소리도 했으면서. 그거랑 다르지. 엄만 그래.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아빠가 죽어서 든든한 버팀목 없이 자라는 게 늘 속상했어. 아무래도 엄마가 해주는 거랑 아빠가 해주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가. 우리 예비사위 처음 봤을 때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진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우리 딸이 평생 든든하게 의지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었어. 나도 참. 나 살면서 아빠 빈자리 느끼며 살아본 적 없어. 물론 아빠는 서운하시겠지만 엄마가 그만큼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우리 딸이 그랬더니 다행이네.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 그래, 하늘에 있는 아빠도 마음을 놓지. 음, 조만간 아빠 보러 가야겠다. 엄마도 같이 갈 거지? 그래야지. 우리 딸 결혼한다고 말도 좀 해주고. 아,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까 먹는 둥 마는 둥 했더니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내가 끓일게. 엄마 쉬고 있어. 응. 이틀 후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안부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렇게 그럴 필요 없다. 난 옛날 시어머니 아니야. 그러니까 별일도 없는데 안부 인사 그런 거 드려야 된다고 생각 좀 말아라. 나도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한 거니까.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혼수는 너희 집에서 준비해 오는 걸로 협의가 됐지 않니? 근데 너도 엄마 집에서 살아서 살림에 대해 잘 모를 테고 사돈도 직장도 다니는데 딸내미 혼수까지 알아보려면 너무 정신없으실 것 같아서 난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내가 혼수를 알아본 게 어떨까 싶어. 내가 품목 보고 괜찮은 거 보내주면 너가 결제만 하면 되는 식으로다가 요샌 그렇게 많이 안 되더라. 내 친구도 아들 장가 보낼 때 사돈께 혼수 목록을 아예 보내주었대. 그리고 그때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 친척이 혼례나 장례는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는 주의라. 아마 친척들이 이불 정도는 선물로 보내는 게 좋을 거다. 그것도 내가 괜찮은 업체 알아볼 테니까 비용만 보내주면 된다. 그럼 너도 사돈도 좀 편하지 않겠니? 너도 요새 일 바쁘다며. 안 그래도 니들 결혼식장이다, 촬영이다 알아볼 거 많을 텐데 내가 좀 도와주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접 알아보시겠단 말씀이세요? 저랑 엄마가 준비해가도 괜찮은데 이미 가구 단지랑 백화점 주말에 엄마랑 같이 가보기로 해서요. 아유, 너도 사돈도 평일에 계속 일하는데
주말엔 쉬어야지. 그리고 그런 데는 평일에 가는 게 더 좋아. 우리가 알아본 아파트가 있거든? 거기에 맞게 가구랑 가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좋은 걸로 알아볼 테니까 넌 걱정 말고 있어라. 다도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알았지?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괜히 어머니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신혼집도 마련해 주신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는데. 보답은 무슨, 그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그걸로 충분해. 아, 바쁜데 내가 너무 말이 길었다. 이제 그만 끊자. 이따 점심 잘 챙겨 먹으렴. 네, 어머니. 어머니도 잘 챙겨 드세요. 직후, 회사. 혼수를 어머니가 직접 알아보신다니 좀 부담이 되긴 하네. 엄마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면서 혼수 고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전화까지 하셔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데 거절할 순 없으니까. 그래. 괜히 마음에 안 드는 혼수 준비해가서 낭패 보는 것보다 처음부터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게 나을 것도 같네. 혼수가 또 거기서 거기기도 하고. 그날 저녁, 카페. 여기를 신혼집으로 점 찍어두셨단 말이야?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여기 진짜 좋은 아파트잖아. 완전 신축의 역세권이고 여기 진짜 비쌀 텐데. 난 또 뭐라고? 그럼 마음에 든다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장남 결혼하는데 이 정도 내줘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우리도 이런 데서 시작하면 좋은 거고. 보니까 전세는 5억에 매매는 8억대네. 너무 부담 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물론 마음은 감사하지만. 아이, 그 정도는 아파트 들어가려면 당연한 금액이지. 우리 부모님도 이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대신 호수 좋은 거 여기로 했잖아. 엄마가 고르기로 했다며. 엄마가 안목이 진짜 좋거든. 아마 우리 집에 딱 맞는 혼수로 완벽 세팅하실걸. 엄마가 예전에 미래 나오셨거든. 아, 그래서? 그래도 직접 알아보시겠다 해서 죄송했거든. 그거 알아보는 것도 일이잖아. 엄마도 미안해하시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전해드려. 어머니도 바쁘게 일하시는데 주말엔 푹 쉬어야지. 엄마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오히려 엄마 되게 신나서 이거저것 알아보시던데.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 어머니 아버님 덕분에 우리 결혼 수월하겠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길 잘했지? 그럼 나도 더 잘할게. 이미 잘하고 있는 걸. 근데 혹시 결혼식장 혼주석에 장모님만 앉아 계실 건가? 엄마가 물어봐 달라고 하시네? 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왜? 뭔가 자리가 하나 비어있으면 이런저런 말이 나올 것 같아 해서. 우리 친척 어르신들이 좀 보수적이거든. 그리고 그럼 너 혼자 입장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좀 보기에 그렇지 않을까? 물론 일찍 돌아가실 수 있고 나도 개의치는 않는데 우리 집 친척 식구들이 워낙 많아야지. 외삼촌한테 부탁해보는 건 어때? 그래도 꽤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게 걸리셨구나.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엄마랑 상의해보고 외삼촌께 부탁드려볼게. 그래, 고마워. 걔만 양해해주면 우리 부모님도 너 완전 마음에 들어하셔. 그래? 다행이다. 1시간 후, 집. 그래, 사돈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안 그래도 상견례 때도 옆자리가 빈 게 좀 걸리더라고. 장식이한테 정말 같이 와달라고 부탁했어야 됐나 잠깐 고민했어. 그럼 그렇게 하자. 장식이도 기꺼이 조카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거야. 엄마는 괜찮아? 괜히 아빠 생각 더 날까 봐. 당연히 괜찮지. 어른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굳이 말 나오는 것보다야 형식 갖추는 게 낫지. 게다가 집도 그렇게 좋은데 구해주신다고 혼수도 다 알아봐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라도 맞춰드려야지. 고마워, 엄마. 엄마도 서운할 텐데. 서운하긴?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딸 결혼하는데. 나도 엄마랑 같이 쇼핑할 생각이 들떴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좀 아쉽긴 해. 그래도 집 들어가면 필요한 거 많을 테니까 그땐 같이 쇼핑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이틀 후 카톡. 영주야, 바쁠까봐 카톡 남겨놓는다. 혼수 목록 보내놓는다. 내가 매장이랑은 다 얘기해놨으니까 너 돈만 나한테 보내주면 돼. 다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 그래도 사돈양 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서 가격 적당한 선에서 골랐다. 내역은 아래 내역 참가하거라. 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계좌로 돈 보내주면 된다. 5천? 무슨 홍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전은 다 최신형으로 구했으니까 합쳐서 1,000만 원 든 건 이해가 되는데, 아, 무슨 가전만 3천씩이나. 다 명품 가구들이네. 이렇게까지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르신들 이불이 1,000만 원이네. 무슨 이불이 이렇게 비싸? 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5천은 너무 비싼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요? 대리님, 작년에 결혼하셨다고 했죠? 그죠? 그건 왜요? 혹시 혼수에 얼마 드셨어요? 가전, 가구, 예물 비용까지 다 해서요. 음, 우리는 2천 안 든 것 같은데? 최대한 저렴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 정도는 나왔네요. 왜요? 실은 저희 예비 시어머니가 혼수 비용으로 5천을 요구하셔서요. 생각보다 더 높은 가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5천씩이나요? 좀 많이 요구하시긴 하네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아파트로 신혼집 구해준다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아파트 해주실 분이면 이 정도 요구하는 게 맞는 것도 같아요. 아무리 사랑으로 하는 결혼이지만 서로 주고받는 게 또 있긴 하니까요. 저희야 반반 결혼을 해서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꼈지만 영주 씨는 어쨌든 시부모님이 지불해 주시니까 결혼 먼저 한 입장에선 그냥 이 정도 맞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비용이 너무 부담되면 남편이랑 상의하고요. 대리님 말도 맞네요. 하긴 집값이 얼만데. 물론 그래도 비싸긴 한데요. 굳이 결혼 전에 서로 마음 상할 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조언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집. 그래, 엄마도 이 정도는 생각했어. 엄마가 돈 보내줄 테니까 그 돈 사돈께 갖다 드려. 그래도 너무 금액이 높으면 내가 좀 보탤게. 나도 돈 모아놓은 거 있어. 엄마도 돈 모은 거 있어. 원래 집 사는데 보탤라 했는데 이렇게 쓰여서 마음이 놓이네. 너도 예식장에 촬영에 이것저것 준비하면 돈 많이 나가잖아. 결혼하고 나서도 비상금 정도는 있어야 되고. 엄마 이 정도 생각했고 하나도 안 부담스러우니까 걱정 마. 내일 은행 가야겠다. 이체 한도가 아마 좀 낮을 거라 올려놔야 될 것 같아. 내일 보내줘도 괜찮지? 그럼 엄마 편할 때 보내줘. 엄마 고마워. 엄마도 혼자 직장 생활하고 돈 모은 것 여간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우리 딸 위해서 뭐든 못할까? 엄마는 오히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뻐. 벌써부터 기대되네. 이쁜 가구랑 가전 채워놓고 우리 딸이 신랑이랑 알콩달콩 살 거 생각하니 얼마나 설레는지 모르겠어. 응. 자주 놀러와. 집도 가깝잖아. 아유, 우리 사위 불편해서 안 돼. 오히려 사돈이 좀 서운하시겠네. 신혼집이 사돈네랑 좀 멀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자주 오시라고 해야지. 그래, 아무래도 쓸쓸하실 거다. 그래도 사돈 총각이 있어서 다행이야. 갑자기 자식들 우르르 독립하면 빈둥지 증후군 걸릴 확률도 높대잖아. 그럼 우리 엄마가 더 걱정이네. 엄마한테 나밖에 없는데. 엄만 일하잖아. 퇴근하고 나면 외로울 겨를도 없이 지쳐서 잠든다, 야. 야,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대. 그러니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알아서 잘 사니까. 그래도 자주 놀러와. 나도 자주 갈 거고. 그리고 연애도 좀 하고 그래. 엄마 아직 젊어. 충분히 이쁘고. 이게 다 컸다고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엄마는 아빠로 충분해. 아빠만큼 좋은 사람 여태 찾지도 못했다. 암튼 엄마는 조선시대 사람이었음 열녀상 받았을걸? 이제 나도 알아서 잘 사니까 더 이상 내 생각 말고 엄마 행복 위해서 살아. 그게 나한테도 행복이야. 알았어. 근데 연애하면 아빠가 서운할걸?
오빠가 연애 때도 얼마나 질투가 심했는데 내가 남자 선배랑 밥만 먹어도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니까. 그랬어? 에이, 전혀 몰랐네. 아빠가 그렇게 질투쟁인 줄은. 그랬다니까. 옛날 생각하니까 웃기네. 더 얘기해줄까? 응, 더 얘기해줘. 나도 너무 재밌다. 다음날 전화. 엄마 은행에 잘 다녀왔나? 오후가 되도록 소식이 없네.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냈나? 카톡에도 답이 없고. 응? 엄마네? 여보세요? 엄마, 은행은 다녀왔어? 저기, 신우남 씨 따님 되시죠? 네? 누구세요? 제가 딸 맞는데, 저 어머니가 오토바이 치이셨거든요. 많이 다치셨거든요. 지금 구급차 바로 오곤 있는데 빨리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다행히 휴대폰 잠금이 풀어져 있어서 단축번호로 저장된 번호로 전화 걸었어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길 예정이거든요. 거기 응급실로 바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태가 많이 위험하시거든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무슨 그런 일이. 사고야 순간이니까요. 얼른 오세요. 저도 일단 같이 갈게요. 제가 첫 목격자라서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좀 먹은 모양이더라고요. 뭐 경찰 조사도 제가 받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얼른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른 갈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니? 괜찮아야 될 텐데 어떡하면 좋아. 그날 밤 장례식장. 엄마,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인사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같이 갈걸. 내 결혼 때문에 은행 가다 이런 일 생긴 건데 내가 옆에만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 자책하지 마. 오토바이 때문이잖아. 그 운전자가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가. 그렇게 자책할수록 마음만 서러워진다. 좋은 날 앞두고 어쩜 이런 일에.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러게 말이야. 사람 앞길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유, 사돈이라도 계셨어야죠. 따님이 혼자 두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영주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가 있잖니. 그래, 우리가 이제 네 부모나 다름없는데 너무 슬퍼할 거 없다. 다음날 장례식장 화장실. 하도 울었더니 눈이 탱탱 부었네. 아직도 엄마가 떠난 게 실감이 안 나. 이 꿈이길 바랬는데. 나 그럴 테니까 우리는 돈 굳었지 마. 솔직히 신혼집 구해줄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월세만 하더라도 보증금이 1, 2억 사이고 또 월세도 우리 아들 돈도 들어가 있을 거잖아. 물론 며느리도 돈 버니까 같이 보태기 하겠지만 또 형 이렇게 해주면 막내도 자기 결혼하면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할 거 아니야. 요즘 자식들이 내가 같다니까. 키워준 고마움도 모르고 그저 받을 생각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참에 딱 돌아가셨으니.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100%라 확인금도 꽤 가될 것 같고 집도 빈집이니 신혼살림 시작하기 딱 좋지. 위치도 가깝거든. 할마, 아무래도 죽은 사람 집에서 시작하는 게 찝찝하긴 한데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인데 설마 자기 딸 결혼 생활을 하는데 회방 놓겠어? 그 집은 게다가 작아잖아. 집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온수로 채우면 새 집이나 마찬가지지. 이참에 인테리어 새로 하든가. 아무튼 잘 됐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통화하는 소리 어머니 목소리잖아. 어제 그렇게 같이 울어줘 놓고서 이게 무슨. 일단 끊어. 자세한 얘긴 가서 하고. 응? 깜짝아. 영준아 언제부터 있었니? 기척이라도 내지. 어머니, 방금 하신 얘기 무슨 뜻이에요? 다 들었니?
아니, 남의 통화 소리 그렇게 함부로 엿듣고 그러는 거 아닌데. 이왕 들었다니 어쩔 수 없구나. 네 입장에선 서운할 만도 하고, 나도 친구랑 오랜만에 통화해서 과하게 얘기한 것도 있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마.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긴 하니까. 네, 물론 나도 사돈 갑자기 돌아가셔서 비통한 맘이지만 니들 미래 생각하면 나쁠 것도 없지 않나 싶어. 너도 엄마 돌아가셨는데 바로 신혼집으로 살림 옮기는 거 싫을 거 아니니. 차라리 엄마 채취가 남아있는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는 게 더 심적으로 괜찮지 않겠어? 어차피 그 집 너가 물려받을 거 아니니? 그리고 안 그래도 결혼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합의금에 보험금까지 받고 나면 여유가 좀 생길 테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싶은 거지. 아, 그렇다고 진짜 좋다 이런 건 아니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영주 너 똘똘하니까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행이라뇨. 딸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셨는데. 게다가 딸 결혼 비용 대주려고 은행 가는 길에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따지니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말 실수한 건 맞으니까. 그래도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나도 이 상황이 너무 애달파서 한 소리였으니까. 어쨌든 사돈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생각해보거라. 그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나 먼저 간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알았던 사람이랑 너무 다른 사람 같네. 그 와중에 월세라니? 아까는 황당해서 월세 얘긴 꺼내지도 못했는데 그럼 월세를 해줄 생각이었는데 그만한 혼수를 요구한 거였어? 남편도 그런 소리는 안 했는데 당연히 전세 정도는 해줄 것처럼 굴더니 그래놓고 엄마 돌아가시니 그 집에서 살면 되겠다고? 사기당한 기분이네 정말. 그날 저녁 장례식장.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쩐지 또 잘 챙기라고 몇 번을 말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내가 얼마나 몸이 부들부들 떨렸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집은 왜 말이 달라? 엄마 돌아가신 님이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이면 접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엄마 내 결혼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야. 나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나도 이제야 알았어. 나도 당연히 전세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지. 나도 속은 기분이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사과할게. 나도 바로 가서 따지고 싶은 심정인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아무리 친구한테 편하게 한 얘기라지만 장모님 돌아가셔서 오히려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엄마가 잘못했고 다 엄마가 잘못한 거 맞고 너가 그렇게 느낀 것도 맞아. 내가 사과할게. 엄마한테도 말 조심하라고 말할 테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엄마가 말 실수할 때가 좀 많아. 그래도 정말 너무하셨어.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엄마 장례식장에서. 아, 그니까 엄마 진짜 생각 없다. 아, 내가 다 화가 나네.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상처 줘서. 오빠가 저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그니까 오빠도 모르는 눈치고. 영주야, 근데 엄마 말 다 틀린 거 인정하는데 장모님 댁에 사는 건 난 괜찮은 거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장모님이 워낙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했고 너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겠어. 장모님 집도 바로 팔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자. 장모님 추억도 더 많이 하고 같이 슬픔 공유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엄마 말대로라면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 월세 못해도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 돈도 못 모아. 그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줘. 대신 혼수는 내가 준비할게.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엄마 집 신혼집으로 쓰면 되겠다 생각하는 건 괘씸하지만 오빠 말도 일리가 있네. 지금 상황에서 엄마랑 같이 살았던 집 바로 처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 집 이사 가는 것도 심적으로 그렇고. 아, 오빠도 어머니가 말 잘못한 거 알고 있고 따로 말한다고도 했으니까 믿어보자. 그래도 오빠라도 내 편 들어줘서 다행이네. 영주야, 난 정말 너랑 같이 잘 살고 싶어. 장모님 돌아가시니까 그런 마음이 더욱 확고해지더라. 우리 엄마가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하늘에 대고 맹세해.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보자. 어?
알았어. 오빠 믿어도 되는 거지? 아, 그럼 나만 믿어. 다음날 납골당. 사돈 하나밖에 없는 딸 저희가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말고 가시구려. 상견례 때도 약속했듯이 딸처럼 여길게요. 이제 니들도 인사해야지. 장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명주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꿈에라도 한번 놀러와줘. 그리고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살아. 미안해, 정말. 아유, 저 불쌍한 걸 어찌 알고. 이제 우리가 부모 노릇까지 해야지. 사돈께도 그렇게 약속했어. 잠시 후 납골당 앞. 어머니, 아버님 안 따라가세요? 할 말이 있어서 먼저 차 시동 걸고 있으라 했어. 어제 말 실수한 건 미안했다. 아들도 뭐라 하더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돈 엄청 났고 다시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렴. 나도 똑같이 사돈 이렇게 떠나보낸 게 슬프니까. 정말 좋다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단다. 네. 물론 사과한다고 바로 용서가 되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아들 말 들어보니까 사돈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기로 했다면서. 네,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무튼 미안하구나. 조만간 보자. 그럼 간다. 네, 들어가세요. 저렇게까지 미안해하시니 어제 화났던 마음이 좀 풀리네. 물론 전부 용서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3일 내내 엄마 장례식 지켜주신 분이니까 너무 억하심정은 갖지 말자. 엄마도 그걸 바라진 않을 거야. 엄마, 나 이제 그만 갈게.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어디 푹 쉬어야 해. 3일 후 집. 아직 물건이 좀 많지? 새살림 들어오려면 치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장모님 물건인데 뭘. 그래도 대충 치우긴 해야겠다. 나도 같이 도우러 온 거니까 오늘 집 좀 싹 다 정리해보자. 어머니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말. 야, 근데 이런 물건들은 버릴 거지? 죽은 사람 물건집에 함부로 들이는 거 아니랜다. 아무리 친정엄마 물건이래지만 안 좋아. 또 신혼집인 만큼 새 물건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니. 이런 건 다 치운다. 잠깐만요. 한꺼번에 다 치우고 싶진 않아서요. 엄마 물건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래? 뭐 니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적당히 버리렴. 아, 그리고 혼수는 우리 쪽에서 준비할 테니 걱정 말아라. 근데 어차피 저번에 보내준 목록이랑은 아마 다를 게다. 다시 보니까 별로더라고, 디자인이. 그리고 니들 둘 다 회사에서 일할 텐데 굳이 최신 기능 있는 가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걸로 바꿨다. 가구도 어차피 요즘은 자주 바꾸기도 하니까 처음부터 좋은 거 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요즘 신혼부부들은 똑 부러져서 가구랑 가전 죄다 저렴하게 산다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 어차피 우리 둘 다 가전이랑 가구 잘 모르잖아. 나중에 살면서 취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월세 집 구한다 했을 땐 엄청 비싼 가전 가구로 혼수 준비해오라 하셨으면서 갑자기 말이 바뀌시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리고 청소하기 전에 서류 하나만 서명 좀 부탁한다. 서류요? 그래, 별건 아니고 그냥 서명만 하면 돼. 내가 볼펜 줄게. 볼펜을 가방에 줬던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이게 뭐예요? 이 집을 공동 명의로 하는 걸로 하자니 그게 무슨... 당연한 거 아니니? 이제 너네 둘이 부부가 될 건데 당연히 집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수 준비하는 의미가 떨어지지 않니? 원래 집 사면 공동 명의로 많이 하잖아. 요즘은 전세도 공동 명의로 한대.
어차피 우리 둘 재산이니까 큰 의미 없지 않아? 장모님도 상견례 때 그랬잖아. 요즘은 반반 결혼 많이 하기도 하니까 절반 정도 기여하고 싶다고. 지금 그런 거랑 다른 문제잖아. 이 집은 엄연히 우리 엄마 건데 왜 공동명의래? 어머, 얘 좀 봐라. 그럼 집을 너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거니?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 아들 보고 와이프 명의 집에서 눈치밥 먹으면서 살려는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 재산인데 집 들어오자마자 공동명의로 하자는 게 좀 그렇네요. 좀 서운하다. 그럼 혼수는 우리 집이 다 부담하는데 그럼 나 혼자만 써? 아니잖아.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같이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도 공동명의여야지.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빠까지 왜 이래? 나한테 말할 땐 명의 공동으로 하자는 말 없었잖아. 갑자기 엄마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게 된 것도 내 입장에선 당황스러웠어. 그 와중에 명의까지 공동으로 바꾸자니? 이거 충분히 생각해서 신중히 내려야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당연한 거야, 공동명의로 하는 건. 아니, 요즘 애들 무조건 니꺼 내꺼 나눈다더니 그 말이 맞네. 그렇게 편가를 가면 결혼은 뭐하러 하니? 그냥 각자 따로 살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실망이다. 솔직히 장모님 돌아가실 때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해했잖아. 고아랑 결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 어? 지금 진심이야? 솔직히 그렇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넌 고아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 백 하나 없는 사람이랑? 당장 결혼식은 어떻게 할지부터 난감한데. 그래도 장모님이 재산은 꽤 남겨줬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치고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너가 일일이 따질 줄은 몰랐네.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아! 뭐, 뭐야? 야, 지금 내 귀한 아들 뺨을 때린 거야. 미쳤어? 계산적인 건 너지. 엄마 장례식 하자마자 잘된 일이라고 네 엄마가 떠들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너도 마찬가지네. 너도 그럴 생각부터 먼저 들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착한 척 생수한 거니? 우리 엄마 집 나눠 갖고 싶어서? 하긴 모자가 생각이 비슷하겠지. 그렇게나 고아된 게 걸리면 여기서 끝내. 나도 우리 엄마가 평생 일군 재산 너한테 공짜로 넘겨줄 정도로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리고 난 계산기 못 두들기는 줄 알아? 결국 네가 해온 게 뭐야? 언제는 고급 아파트 들이밀면서 여기 해줄 것처럼 혼수 잔뜩 받아내려고 하다가 집 생기니까 저렴한 혼수로 바꾸자는데 난 그 속 못 읽었을 것 같아? 그래도 넌 정신 제대로 박힌 놈 같아서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너 믿음직스럽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결혼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끝내자.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꺼져. 뭐?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식장 다 접어놓고? 식장이야 취소하면 되는 거고. 아줌마도 들었죠? 빨리 아들 데리고 나가요. 아, 아줌마. 귀한 아들 뺨 때린 것도 분한데 나한테 아줌마? 엄마까지 잃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어쩜 저렇게 버릇이 없을 수가 있어? 그동안은 세상 참은 척 하더니? 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뵈는 게 없네요. 당신 아들 말대로 이제 믿을 곳 하나 없는 고아인데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역시 그 일을 그냥 넘겼으면 안 됐어. 이제 보니 둘이 짜고 쳤네. 한 명은 지르고 한 명은 달래고 모자 사귀던 애도 잘할 것 같네요. 이게 어디 둘린 입이라고 함부로 하래. 영주야 진정에 사귀라니. 나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고.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너가 예민해서 그런가 본데 오해하지 마. 우리 엄마 재산 가질 생각하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이었겠지. 그리고 당연히 이런 문제는 예민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싫다니까? 그럼 된 거 아니야? 애초에 협의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어. 야, 내가 아무래도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아이, 나 진짜 재산에 관심 있던 게 아니라 친구들 보니까 다 공동명의로 한다길래 그래서 말한 것뿐이야. 공동명의 안 해도 돼. 야, 무슨 소리야. 공동명의 해야지. 엄마 조용히 해. 눈치 좀 챙겨. 이미 니들 속셈 뭔지 알겠거든. 이미 우리 엄마 재산 탐낸다는 거 눈치챘으니까 변명 말고 꺼져. 이제 너 순진한 척하는 거 보는 것도 진절머리 나니까. 영주야 진짜 오해라니까. 아줌마. 당신 아들 데리고 꺼지세요. 더 있으면 주거침 입으로 고소 들어갈 거니까요. 저랑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알고 있죠? 모자가 쌍으로 재산 탐냈다는 소문 회사에 돌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 가뜩이나 소문도 빠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협박은
가면 될 거 아니야. 야, 일단 가자. 더 버틴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 영주야, 나 진짜 너 사랑해. 그것만 알아줘.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아까는 고아 어쩌고 하며 마구 짓거리더니 다음 같은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 후 집 앞. 그러게 타이밍을 봐서 서류를 내밀었어야지. 들어가자마자 서류부터 내미니까 거부감 가진 거 아니야. 엄마도 참. 원수 막 오는 것도 다음에 얘기해도 될 일인데 굳이 얘기해서 약점을 잡히냐고. 엄마 머리 잘 안 돌아가. 늙어서 그래. 이게 우리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야말로 여자야 하나 설득 못해서 그래? 당연히 공동명의해야 되는 거라고 밀어붙여야지. 네가 약한 모습 보이니까 제가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뭘 잘못 생각했어? 당연히 결혼할 거면 공동명의해야지. 상속받은 님의 명의까지 공동으로 바꾸는 게 덜 번거로우니까 생각해서 말해준 거구만. 어디서 저렇게 바락바락 안 되는 일이라고 소리 질러? 나한테 저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다. 아기야, 화장실에서도 돈을 푸릅 뜨고 따지더라. 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면서 참. 친구야 할 소리야. 우리 뭐 그만한 돈이나 있어? 신혼지도 월세로 말아주려 있으면서 어떻게든 잘 구슬려 써야지. 이렇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튕겨나간다고. 능력 없으면 화술이라도 좋던거. 아? 이놈의 자식이 오냐오냐 키웠더니 못하는 말이 없어. 야, 가난이 죄야? 자식 결혼하는데 월세집 구해줄 형편이면 죄 맞지? 닫다 말을 말자. 내가 영주 설득할 테니까 엄마 가만히 있어. 더 일 그르치지 말고. 알아보니까 영주가 받을 돈만 해도 1억이 넘어. 합의금도 꽤 나왔다고. 영주도 없어서 혼자 그 많은 돈을 독차지할 텐데 절대 못 넣어주지. 아까 쟤 하는 거 못 봤니? 아예 대놓고 거지란 소리까지 하는데 뭐 어떻게 마음을 돌리겠다는 거야? 갔다가 회사에도 소문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구슬려야지. 구슬리기만 하면 그 많은 재산이 내 거 되는데. 애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한번 해봐라. 내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다만. 다음날 회사. 영주야, 나랑 얘기 좀 해. 나 할 얘기 없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회사 조용히 다니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아니, 너무 그러지 말고. 나 오해였어. 공동명의 안 해도 돼. 원수도 처음에 하기로 했던 걸로 준비해 갈게. 그러니까 결혼하자. 이미 직장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도 말했잖아. 그래놓고 안 하기로 했다면 말 나온다고. 영주 너도 회사 조용히 다니고 싶잖아. 안 그래?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문제니까 뒤에서 욕해도 상관없고 그런 이유로 결혼하고 싶진 않은데. 아이, 우리 둘이 사귄 게 얼마야? 그리고 장모님도 나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 아마 우리 파혼한다고 하면 장모님이 제일 슬퍼하실걸? 장모님 하늘에서 슬퍼한다고 생각해봐. 너도 마음 아프지 않아? 이 모든 걸 우리 엄마도 지켜봤을 텐데 슬퍼할 리가 없지. 오히려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있을걸? 네 엄마가 우리 엄마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했지? 보험금도 나오고 합의금도 나오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건 여전히 비극인데 말이야. 하나 다행인 건 있네. 니들 더러운 속내 환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모르고 결혼했으면 평생 불행할 뻔했잖아. 어차피 바로 이혼했을 테지만. 그러니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 또 회사에서 이러면 그때 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그렇게 돈이 좋으면 네 힘으로 돈을 벌어놓든가 해. 남한테 빌 붙어서 이득 볼 생각 말고. 영주야, 잠깐만. 잠깐만 가지 말아봐. 내가 잘못했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네. 이럴 줄 알았으면 눈치 봐서 말해보는 건데 괜히 섣부르게 말 꺼내서 아예 낭패를 먹으렸네. 영주 제가 결혼감으로 딱인데 연봉도 나랑 비슷하고 성격도 야무지고 돈도 많이 모아놓고 게다가 부모님 재산도 있고. 마지막을 너무 망쳤네.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진짜 답이 안 나오네. 씨. 1년 후. 그 뒤로 저는 이직 준비에 매진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친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전 남친이 또 틈날 때마다 다시 결혼하자고 하도 조르고 매달려서 회사 사람들도 눈치를 챈 것 같았고요. 혹시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가까운 동료에게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봐도 저희 엄마 재산 노리고 결혼한 것 같다고. 결혼하는데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파혼하기를 잘했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쁜 소문 안 나게 본인들도 노력할 테니 걱정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실제로 제가 계속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남친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 애정결핍도 심하고 엄청 예민하다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이미 제가 동료들에게 말을 해놔서 그런지 오히려 전 남친만 나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전 남친도 소용없단 걸 알았는지 그 뒤론 조용히 회사를 다녔고요. 그새 전 이직에 성공해서 저번 달부터 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물론 전 직장도 여건이 좋았고 무엇보다 동료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셨지만 새 출발을 하기로 한 만큼 환경도 새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 역시 근로 여건도 좋고 사람들도 좋으셔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직과 동시에 엄마 집도 팔았네요. 사실 엄마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엄마 물건이 눈에 밟힐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우울증세도 심해졌고요. 상담을 받아보니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순 있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마음과도 이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사를 결심했어요. 엄마가 가장 아끼던 물건은 몇 개 갖고 왔고요. 그렇게 집까지 옮기고 나니까 처음엔 마음이 허전하다가 요새는 한결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 뵈러 납골당은 자주 가고 있어요. 여전히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일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더 밝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동호회 모임에도 나가 새 친구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노력하다 보면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아, 최근에 들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전 남친은 제가 이직한 후 회사를 관뒀다고 하네요. 나쁜 소문도 문제였지만 빚쟁이들이 회사로 직접 쫓아왔다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집안 자체의 빚이 상당했다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 하온했던 게 정말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